어머니가 없어도 사람은 산다. 이장우 씨 내외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으나 은주는 자꾸만 음악 콩쿠르가 한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를 뵙지 못한 것이 모두 콩쿠르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프고 쓰라렸다. 그뿐만 아니라 은주의 음악적 소질을 칭찬해 주신 오 선생까지 점점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오 선생님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뵐 수 있었을 텐데. 은주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 은주는 콩쿠르에 나가기가 점점 더 싫어졌다. 나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가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장례식을 치른 날 저녁, 이장우 씨 부부는 은철이와 은주를 앞에 불러놓고 길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람이란 언젠가는 다 저 세상으로 가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건강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은 도리어 불효가 된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산 사람은 또 산 사람으로 앞일을 생각해야지. 이장우 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은주도 은철군도 외로운 몸이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은철군은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때니까 구두 닦는 일은 그만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어떻겠니? 이장우 씨 부인도 남편 말에 찬성했다. 그럼요. 공부란 할 때 해야지. 때를 놓치면 못하는 것이니까. 은철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은주와 함께 집으로 와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나 은철은 오랫동안 잠자코 앉았다가 이윽고 얼굴을 들면서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철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잠시 동안 머뭇거렸다. 그러나 선생님, 얼마 동안만 저희들 이대로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는 물론 선생님의 따님이니까 언제라도 선생님 댁으로 가야겠지만 은주가 지금 곧 선생님 댁으로 간다는 것은 도리어 은주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주와 영란이는 도저히 한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주만이 아니고 영란이를 괴롭히는 결과도 될 것입니다. 은철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장우 씨 내외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영란의 그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는 순간 은철이로서는 도저히 이장우 씨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은주를 사랑하는 은철이의 마음은 절대적이었다. 은철이의 이 어른스러운 한마디에 이장우 씨 내외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은철군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겠네. 그러면 당분간 이대로 좀 더 지내보다가 기회를 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성 싶네. 영란에게는 나도 잘 타일러 볼 테니까. 고맙습니다. 좀 더 이대로 두어주십시오. 은주는 제가 힘드는 데까지 잘 보호했다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은주는 선생님의 따님인 동시에 제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하니까요. 은철군이야말로 참으로 건실한 소년이네. 이장우 씨 내외는 진심으로 은철이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은철은 다시 구두 닦기를 시작했고 은주는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었다. 오 선생은 여전히 은주에게 음악 연습을 시켰고 영란은 여전히 은주에게 쌀쌀맞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콩쿠르가 모레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다. 어머니 없는 쓸쓸한 방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은주는 어머니 생각이 불쑥 나서 가슴이 메이는 것 같은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난 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 콩쿠르에 자기가 서슴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또다시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정말 나가기 싫다. 정말로 나는 나갈 수 없어. 은주는 그러면서 선반 위를 쳐다보았다. 아, 저기 참기름이 있다. 먼지가 가득 앉은 참기름병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은주는 그것을 보자 정신병자처럼 선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기름병을 내렸다. 병에는 기름이 절반 이상이나 들어있었다.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나면 기운이 없어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은주는 막막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으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은주는 병마개를 뽑아들고 벌컥벌컥 참기름을 절반이나 마셨다. 눈을 딱 감은 채 메슥메슥해서 토할 것 같은 참기름을 꾹 참고 다 마셔버렸다. 그때 은철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은주는 방을 나서면서 말했다. 오빠, 나 학교 가? 서둘러 가야겠다. 은철은 비를 든 채 대문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은철에게 들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은주에게 또 한 분의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으니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윽고 은철이도 집안을 깨끗이 치운 후에 구두술과 구두약이 든 조그만 괴짝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다. 진정한 예술가란. 영란은 귀에 멍이 들도록 타이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요즘 매일 들었다. 그러나 본래 꽁한 영란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너희 두 자매가 같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니? 똑같이 생긴 너희 두 애가 다 노래를 잘 부른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입이 닳도록 타일렀으나 영란은 통 듣지를 않았다. 둘이 다 잘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은주가 더 잘 부른다는데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고. 그럼 어떠냐? 은주는 내 동생이잖니. 그러니까 잘 부르는 사람이 혼자 나가면 그만이지 못 부르는 나까지 덩달아 나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대접인가요? 예, 영란아. 글쎄 너도 좀 차근차근 생각 좀 해봐라. 글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대접하긴 싫어요. 영란은 뾰로통한 얼굴로 2층으로 뛰어올라가서는 피아노 앞에 털썩 걸터앉아 악보를 펴놓고 이번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되어 있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치기 시작했다. 피아노에 맞추어 영란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런지 영란은 자꾸만 서글퍼졌다. 영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영란이가 뜻하지 않게 자기 앞에 나타난 은주에게 지고 말다니. 그것은 피아노와 성악에 모두 자신이 있던 영란이에게 성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 어른이 세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본래 예술가란 자존심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영란의 자존심이 은주가 등장한 이후부터 여지없이 짓밟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쾅! 우르릉. 영란은 분하고 기가 막혀서 피아노 건반을 손으로 쾅 내려치면서 피아노 위에 엎드려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떡하면 은주에게 이길 수 있을까? 영란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캄캄한 밤하늘을 들장너머로 내려다보았다. 은주는 대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를까? 내일은 은주가 노래 연습하는 걸 꼭 들어봐야겠어. 영란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주가 정말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를까? 은주가 정말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면? 영란은 뚫어질 듯이 밤하늘을 쏘아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정말 그렇다면 분하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영란은 입술을 꼭 깨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거의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영란은 밤을 꼬박 새웠다.
오늘은 꼭 은주의 노래 연습을 지켜봐야지.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영란은 학교에 갔다. 학교에 들어가자 영란은 먼 발치에서 은주를 바라보았다. 13년이 넘게 애지중지 길러주신 어머니를 잃은 은주의 얼굴빛은 한층 더 쓸쓸해 보였다. 내가 좀 너무한 것도 같다. 영란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다. 은주는 그처럼 나를 따르는데 내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담장 옆에서 유난히 쓸쓸한 얼굴로 먼 하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다. 자기가 한마디만 먼저 말을 걸어주면 은주가 무척 기뻐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영란은 그러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다. 엊그제 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것이 주제넘게 노래가 다 뭐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먼저 들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순간에는 어쨌든 네 동생이잖니 하고 매일 타이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신당부가 불쑥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다. 아무리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매라도 그처럼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귀여울 일은 없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다. 바로 그때 오 선생이 가방을 들고 영란이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다. 영란이 아니냐? 영란은 화다닥 뒤를 돌아보면서 아침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전과는 달리 무척 쌀쌀한 인사였다. 영란이가 왜 요즘 나를 보고 그처럼 쌀쌀하게 대할까? 이상한걸? 그러면서 오 선생은 영란이 옆 얼굴을 기웃대며 들여다보았다. 선생님도 제 건제 쌀쌀했어요. 영란은 외면을 했다. 그거 보거라. 그게 다 쌀쌀하다는 증거야. 뭐가 말이에요. 나와 이야기라면 내 얼굴을 봐야지. 외면은 왜 하지? 오 선생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영란을 달래보려고 해보았다. 아이 선생님도 아침부터 왜 절 보고 트집이세요? 트집은 무슨 트집? 트집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뭐 못할 짓을 했나요? 영란아. 그때 오 선생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는 게 아니야. 영란이가 참다운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거든 허심탄회 해야 되는 거야. 허심탄회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갈고리 같은 것이 하나 걸려있는 한 절대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어. 훌륭한 예술가란 음악이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시나 쓰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술보다 먼저 인격이 앞서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먼저 돼야만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영란이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러나 영란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타박타박 걷기만 했다.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음악실로 와서 은주와 함께 연습을 해라. 내일 모레가 콩쿠르 날이니까 아직 이틀이 남았어. 오늘은 점심시간에도 연습을 할 테니까 꼭 음악실로 오거라. 싫어요. 얼굴이 같다는 이유로 대접하기는 싫어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영란은 교실로 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몰래 엿들은 은주의 노래. 오전 4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영란은 이 점심시간을 무척 기다렸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영란은 교실을 빠져나와 2층으로 살그머니 올라갔다. 그러고는 음악실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음악실 안에는 오 선생과 은주가 있었다. 오 선생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흘러나왔다. 영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귀를 바싹 문틈에다 갖다 대었다. 어머니를 여인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은주에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은주야, 알겠니? 오 선생이 엄숙한 목소리였다. 네.
은주의 힘없는 대답도 들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 오늘 서은주의 갈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 네. 자식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더라. 옛날 한시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식된 사람이 부모를 잘 모시려면 살아계실 때 모셔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잘 모실 도리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 은주에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영란이와의 관계가 약간 까다롭겠지만 그것도 결국 시간 문제야. 영란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후회를 하고 은주를 반겨맞이할 거야. 영란이도 은주 못지않은 음악적 소질을 가진 아이니까. 다만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다 못해 방임해서 도리어 탈이 든 거지. 영란이는 성악보다 피아노에 더 소질을 가진 학생이라고 나는 보는데. 오 선생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자, 그럼 연습을 하자. 내일 모레니 이틀밖에 안 남았다. 오 선생은 피아노 앞으로 가앉으며 뚜껑을 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은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그런데 은주, 어디가 아픈가? 얼굴빛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뱃속이 약간. 뱃속이? 오 선생은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면 시작하자. 네. 은주는 참기름이 뱃속에서 자꾸만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피아노에 맞추어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누구나 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성스러운 멜로디가 맑은 샘물이 흐르듯 은주 입으로부터 고요히 흘러나왔다. 그 순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문 밖의 영란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뜩 긴장했다. 그러다가 긴장했던 영란이 얼굴이 이번에는 황홀한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감격과 함께 빛나기 시작했다. 아, 저 맑고도 거룩한 노래. 은주는 확실히 나를 이겼어. 영란의 입속에서 그 한마디가 조금도 서슴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는 확실히 졌어. 은주에게 졌어. 영란은 조금도 거짓 없이 그것을 인정했다. 예술가를 이기는 단 하나의 힘은 예술밖에 없다. 따라서 음악적 소질을 남달리 풍부하게 타고난 영란이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음악밖에 없었다. 은주에 대한 그 혹심한 댕대와 무서운 영란이 질투심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또한 금력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 음악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은주의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에 조금도 거짓없이 감동할 수 있는 영란이 또한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주를 얕보고 비웃던 영란이가 아니었던가. 그 영란이가 지금 진심으로 은주의 노래에 취해버린 것이다. 음악의 힘, 따라서 예술적 힘이야말로 온갖 미움과 질투를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정확한 리듬과 맑은 음정이 엄숙한 멜로디, 그리고 그 풍부한 성량은 도저히 영란으로선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노래였다. 질투로 인해 오 선생까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영란의 날카로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 마침내 왔다.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영란이가 마침내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은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였다. 음악실 밖에서 영란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왔다. 영란은 마침내 손을 뻗쳐 꿈결처럼
손잡이를 잡아당겨 음악실 문을 열고 안으로 한 발 들어섰다. 아, 영란이가 아니냐? 오 선생은 피아노 앞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반가운 얼굴로 영란을 맞이했다. 오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기적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4시간 전까지도 음악 연습을 거절했던 영란이가 아니었던가. 그 영란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언니! 은주도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영란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언니, 왜 울어? 누가 어쨌어? 그러면서 은주는 영란의 손을 잡아 흔들었으나 영란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언니, 누구하고 싸웠어? 은주의 착한 마음씨는 진심으로 영란의 울음을 걱정했다. 은주야. 그 순간 영란은 갑자기 목매인 소리로 은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주의 몸을 꽉 부여안고 흑흑 흐르게 울기 시작했다. 은주야, 내 동생 은주. 영란은 은주를 부여안고 감격과 후회로 몸부림쳤다. 새로운 출발. 은주는 눈이 동그래지며 영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동 알 수가 없었다. 자기를 그처럼 싫어하던 영란이가 왜 이토록 자기를 안고 자꾸만 흐느껴 오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러한 생각은 오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 선생은 묵묵히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서 두 소녀의 이 감격적인 광경을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왜 울어? 은주는 영란의 어깨를 또다시 흔들었다. 은주야, 용서해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영란은 마치 애원하듯이 말했다. 언니, 나보고 뭘 용서라는 말이야. 이처럼 갑자기 변해버린 영란의 태도를 은주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은주야, 내가 정말 너무했어. 너를 보고, 나를 그처럼 따르는 너를 보고, 나는 왜 그처럼. 영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못되게 군 것을 뉘우치는 순간 영란은 자꾸만 자기의 표독스러운 마음이 후회되었다. 그처럼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너를 나는 쓸데없이 자꾸만 시기했어. 은주는 마음씨도 착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언니도. 그때 비로소 은주는 영란의 마음을 알았다. 언니, 영란 언니, 무슨 그런 말을. 언니가 나보다 잘하지. 내가 어떻게 언니를. 오 선생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하고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다. 오 선생은 감격에 넘친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피아노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서로 부여안고 흐느껴오는 쌍둥이 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은주도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다. 영란이 이처럼 모든 것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자 외롭고 허전했던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아, 영란 언니, 내 동생 은주. 은주와 영란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자꾸만 울었다. 앞만 울어도 서름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고 눈물이 계속 펑펑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겠니. 그러면서 영란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은주의 얼굴을 다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자기와 똑같은 얼굴이 또 하나 눈앞에 있었다. 언니가, 영란 언니가 생겨서 나는 좋아. 정말로 나는 행복해.
은주는 얼굴을 들어 영란을 빤히 바라보았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자기와 똑같은 얼굴이 또 하나 눈앞에 있었다. 은지야, 용서해줘.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착한 너를 나는 공연히 못 살게 굴었지. 나는 정말 무서운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두 소녀의 행동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던 오 선생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니다. 영란이는 누구한테도 벌을 받지 않아도 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영란의 행동은 용감하고 참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그걸로 충분해. 영란은 머리를 돌려 오 선생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영란이야말로 참다운 예술가, 참다운 음악가가 될 충분한 소질을 가진 학생이다. 선생님! 영란은 뛰어가서 오 선생이 품 안에 얼굴을 파묻으며 외쳤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냐 오냐. 오 선생은 영란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하늘이 이미 너를 용서했고 운주의 훌륭한 노래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온갖 것에 굴할 줄 모르던 영란이가 오늘 운주의 노래에 감동했다는 것은 영란이가 훌륭한 예술가적 양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다. 예술가의 소질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영란이와 같은 거만한 성품의 소유자가 때때로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참다운 예술 앞에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면 영원히 참다운 예술가가 될 수 없다. 모든 허영과 체면을 용감하게 내던지고 그 예술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란이는 오늘 용감하게 예술가의 양심을 되찾았단다. 영란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졌어. 성악은 운주보다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대신 영란이는 피아노에 대한 소질이 아주 우수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성악과 기악을 둘 다 잘하기는 드문 일이지. 오 선생은 울고 있는 은주의 손을 잡아당겨 영란이와 함께 자기 품에 안으며 말했다. 너희 자매는 둘 다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리고 이번 콩쿠르에 너희 둘이 나가게 되면 우리 학교는 단연 우승할 것이다. 그 순간 영란은 부려는 머리를 들며 오 선생을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 제 노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주만 못해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이중창을 하면 은주의 훌륭한 노래가 저 때문에 깎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겠어요. 저 때문에 은주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아, 언니도 무슨 말을. 언니가 나가야 돼. 나는. 은주의 뱃속에서 참기름이 자꾸만 꼬르륵거렸다. 아랫배에 힘이 받쳐지지가 않아 이대로 가면 기운이 다 빠져서 정말로 자기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영란이 말했다. 아니야 은주야, 조금 더 미안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은주의 성공을 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영란이의 말도 그럴듯하다. 그때까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오 선생이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됐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중창은 그만두자. 대신 은주는 은주대로 독창을 하고 영란이는 피아노 반주를 하기로 하자. 그러면 둘 다 자기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오 선생은 두 자매를 다 콩쿠르에 내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모습이 똑같은 너희 쌍둥이 자매가 무대에 올라가면 오 선생은 그때의 광경을 상상하자 조금씩 흥분되었다. 어때? 영란아, 참 좋은 생각이지? 그 말에 영란이도 흥분된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이따가 방과 후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오 선생은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종이 땡그랑 땡그랑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은주의 배탈소동. 오후 수업이 끝나자 음악 연습은 다시 시작되었다. 영란은 피아노를 치고 은주는 노래를 불렀다. 오 선생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오 선생은 눈을 감은 채 그렇게 말했다. 영란의 반주에 맞춰 은주는 노래를 다시 불렀다. 영란의 반주는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영란의 손은 좋은 터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색이 아주 맑고 둥글었다. 템포도 정확했다. 오 선생은 그 사실을 영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콩쿠르의 기악 부분에는 3학년의 김경숙이 나가서 피아노를 치지만 내년에는 영란이가 나가도 좋을 것 같구나. 역시 영란이는 성악보다 기악이 더 낫다. 오 선생의 그 한마디가 영란을 무척 기쁘게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란의 감정은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 선생은 얼굴을 은주에게로 돌리면서 물었다. 영란의 반주는 그만하면 손색이 없는데 은주는 어째 그리 기운이 없지? 그러면서 오 선생은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은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어디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났을 때도 오 선생의 얼굴빛은 밝아지지 않았다. 이상한걸? 아무래도 은주의 노래에 힘이 없어졌다. 은주, 어디 몸이 좋지 않니? 오 선생은 그러면서 또박또박 걸어와서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없는데? 그럼 혹시 배탈이 났니? 배탈이 나면 기운이 빠지는 법인데. 그래도 은주는 잠자코 있었다. 점심때부터 은주는 벌써 3차례나 화장실 출입을 했다. 기운이 쭉 빠지고 맥이 풀려서 노래가 목구멍에서만 맴도는 듯 했다. 어디 다시 한번. 오 선생이 다시 노래 연습을 재촉함과 동시에 영란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나왔을 때 은주는 그만 책상 위에 탁 엎어지면서 흑흑 울기 시작했다. 아니, 은주야. 오 선생은 깜짝 놀라며 교단에서 뛰어내려왔다. 어머, 은주야! 영란도 뛰어왔다. 은주야, 왜 그래? 어디가 아프니? 오 선생은 은주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은주야, 너 어디 아프니? 영란이도 은주를 안았다. 선생님. 오냐, 어서 말을 해봐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벨라치 없어요. 은주는 괴로운 듯이 헉헉대며 입김을 내뱉었다. 벨라치 없다니 무슨 말이냐? 어서 자세히 말을 해봐라. 오 선생은 가슴이 뜨끔했다. 내일 모레가 대회 날인데 이 귀중한 시기에 은주가 알아놓으면 큰일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대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선생과 영란은 다 같이 놀랐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영란 언니가 저를 이처럼 좋아해 줄 줄 모르고 그만 저는 은주는 결국 오 선생 봄의 얼굴을 묻으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만두고 영란 언니가 콩쿠르에 나가게 하려고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참기름을 마셨어요. 뭐라고? 어머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으로 인해서
오 선생과 영란은 입을 딱 벌렸다. 은주야,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도 오 선생은 은주의 지나치게 착한 마음씨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나, 은주야. 영란도 찡한 마음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자기는 그처럼 쌀쌀맞게 은주를 냉대했는데 어쩌면 은주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은주의 곱고 착한 마음씨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복받쳐 오르고 눈물은 폭포수처럼 펑펑 쏟아져 나왔다. 자,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다. 오 선생과 영란은 은주를 데리고 허겁지겁 음악실을 나왔다. 이윽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병원으로 세 사람은 들어갔다. 의사는 이 학교 출신이었다. 얼마나 먹었니? 반병쯤 먹었어요. 무슨 병으로 반병? 커다란 약병으로요. 의사는 은주의 배를 이리저리 진찰해 보고 나서 말했다. 내일 모레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별로 손을 쓸 여지가 없어요. 저절로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다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모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 선생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죽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의사는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포도당 주사를 한 대 놓아주었다. 내일 아침부터 죽을 조금씩 먹여주세요. 이리하여 결국 은주가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부탁. 그날 밤 영란은 어머니와 함께 두남동 운준의 판잣집을 찾아갔다. 영란은 오늘 하루 동안에 생긴 일을 조금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무척 기쁘게 했다. 아버지는 며칠 전 대구로 출장을 가고 없었다. 은주는 자꾸 설사를 했을 뿐 다른 데는 별탈이 없었다. 그저 힘이 쭉 빠지고 기력이 없을 뿐이었다. 은주야, 제발 빨리 나아줘. 영란은 은주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은주의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너희들이 이처럼 사이가 좋아지다니. 엄마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머니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영란의 마음이 이처럼 갑자기 돌아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은주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토록 까다롭던 영란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졌을까. 음악의 세계를 통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는 꿈을 꾸듯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은주야, 하루속히 나와서 엄마가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줄래? 영란이가 그처럼 감동할 만큼 네 노래가 훌륭하다니. 엄마도 빨리 듣고 싶구나. 어머니는 기쁨과 근심 어린 얼굴로 은주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 은주는 비로소 이창훈 씨 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러보았다. 그래 은주야. 네가 날 보고 드디어 어머니라고 불러주었구나. 이 엄마는 참으로 기쁘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 어머니, 정말 제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그럼 듣고 싶다마다 네가 노래를 부르고 영란이가 반주를 하고 그 얼마나 기쁜 일이니. 정말 그러시다면 빨리 나올게요. 꼭 나아야지. 내일 하루만 가만히 누워있으면 모레는 꼭 나을 거다. 그때까지 은철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세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영란에 대한 은철의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철이는
계속해서 묵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앉아만 있었다. 한편 영란이도 역시 어딘가 마음에 가시가 하나 걸린 것 같은 태도로 은철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주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감정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은철에게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렇다고 자기 쪽에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었다. 영란은 은철이가 먼저 자기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오기 전에 자기 쪽에서 먼저 말을 붙이기는 싫었다. 은주에게는 음악을 사랑하는 동지로서 씻은 듯이 감정을 풀어버렸지만 은철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그것은 영란이와 은철이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대단히 나쁜 탓이었다. 은철이가 경찰에게 끌려 해화동 영란이 집으로 왔을 때의 첫인상이 서로 너무 나빴었다. 은철이는 남의 돈을 훔친 죄인의 신분으로 영란을 만났고 영란은 또 영란대로 그러한 죄인의 신분을 가진 은철을 너무나 꼬장꼬장한 태도로 대했던 것이다. 그러한 두 사람의 감정이 그리 쉽게 풀리긴 어려운 일이었다. 영란이도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있어 은주를 그처럼 귀여워해준 은철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영란으로서는 은철이의 성실한 성품을 잘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자기의 구두를 묵묵히 닦아준 은철이의 태도를 영란이 아직도 비굴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탈이었다. 은철이도 이제부터는 영란이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직 영란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둘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은철이와 영란은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고만 있었다. 영란이도 이제부터는 은철이를 오빠로 생각하고 서로 믿고 서로 아끼고 그래야 된다. 그래도 두 소년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은주가 은철을 불렀다. 오빠. 은철은 은주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영란이 언니를 사랑해줘. 응? 남이 잘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오빠는 날 보고 늘 그런 말을 했었잖아. 어? 응. 은철이는 대답도 거절도 아닌 괴상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언니. 은주는 그 다음에 영란을 찾았다. 응? 왜? 영란도 얼굴을 들었다. 은주 오빠를 사랑했죠. 응? 그러면서 은주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은주 오빠는 절대로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언니가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우리 오빠도 같이 좋아해줘. 응? 아름다운 부탁이었다. 영란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은주의 얼굴을 보면서 손을 한층 더 힘주어 잡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대답인지 거절인지 은주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영란은 학교에 가는 길에 두남동 은주네 집에 들렸다. 영란은 맛있는 죽을 조그만 냄비에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 은주에게 권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어떠니? 이젠 좀 괜찮아.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 이 죽 먹어봐. 내가 끓인 거야. 언니가? 고마워. 은주는 빙그레 웃었다. 영란도 같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대구로 아버지한테 전보질 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엔 꼭 돌아오시라고. 그래야 내일 음악 콩쿠르에 구경 오실 수 있잖아. 둘은 서로 마주 쳐다보며 쌩끗 웃었다. 언니, 학교 가면 오 선생님한테 말씀 잘해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나가겠다고. 응, 염려 마. 오 선생이 무척 기뻐하실 거야. 그럼 나 학교에 갈게. 가만히 누워 있어. 이따 12시쯤에 어머니가 먹을 거 가지고 또 오실 거야. 바이바이. 영란은 방을 나섰다. 그 순간 두부를 사러 나가던 은철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은 마당 한복판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다. 두 소년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음 순간 둘은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휙 돌리며 하나는 책가방을 들고 하나는 두부 그릇을 들고 각기 제갈 길을 갔다. 하나는 대문 밖으로, 하나는 부엌 안으로. 끝끝내 둘은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헤어지고 말았다. 은주의 간곡하고도 아름다운 부탁도 끝내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